이제 그 접선의 종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용어는 교과과정이에요. 용어는 교과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선생님도 이렇게 배웠어. 너희들만 할 때 용어들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바로 써버리는 용어인데, 첫 번째가 이제 수직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접선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게 지금 내가 뭘 그려놓은 거냐면은 y는 루트 절대값 x거든. 근데 여기가 이제 첨점을 갖는 거는 인정하지, 맞죠? 첨점을 갖는데 요 y축이 접선이야. 이걸 못 믿겠는 친구들은 그냥 요걸로 보죠. 그냥 이건 뭘 그려놓은 거냐면은 y는 세제곱근 x를 그려놓은 거거든. 이것도 x 이퀄 0, 즉 y축이 접선이야. x 이퀄 0이 바로 접선이 되는 거야. 아니 못 믿겠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해줘.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릴 줄 알지. y 이퀄 x 세제곱 그래프는 아이고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의 도함수가 3x제곱이거든? 그러면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그러니까 x축이 접선이야. 이건 믿는다고. 이게 x축, y 이퀄 0이 접선인 거는 믿는다고.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랑은 무슨 관계냐면은 y는 x 세제곱하고 y는 세제곱근 x하고는 무슨 관계냐면은, 그렇지, y는 x 대칭 관계지, 즉 역함수 관계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얘가 나오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접선이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쵸? 얘가 x축이 접선인 것처럼 얘는 y축이 접선이야. 그치? 아니면 이것도 못 믿으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네? 중심이 원점인 단위원 하나가 있어. 반지름 1짜리 원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1,2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요렇게 접선 하나 나오고 요렇게 접선 하나 나오잖아. 그럼 얘도 접선이잖아. 즉 x축의 수직인 것도 접선이야. 그래서 x축의 수직인 접선을 선생님이 이런 접선을 수직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수직접선의 특징은 기울기가 없어. 맞죠?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인데 x축 증가량을 얘기 못해.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봐. y는 mx 플러스 n꼴. 여기 기울기잖아. 근데 이러한 형태는 x 이퀄 0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그치? m과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x 이퀄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러한 접선을 우리는 수직접선이라고 한다. 그럼 이 수직접선은 왜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이거 괜히 지었네?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접선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무슨 계수가 존재해? 미분 가능하면. 그렇지. 미분계수가 존재해.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은 여기다 크게 하자. 미분 가능하면은 접선이 존재하는 건 맞아. 근데 접선이 존재한다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확인한 것처럼 y는 x 세제곱은 세제곱근 x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분명히 접선이 있어. 근데 접선이 있다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왜? 얘 도함수가 3 곱하기 세제곱근 x제곱분의 1이거든?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망해. 맞지?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해. 미분계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수직접선은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이 루트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가끔씩 오해를 해. 루트 나온다고 모두 다 미분 가능해. 그래, 겁나 부드럽게 잘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미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오해한다고.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요거야, 요거.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과 f의 역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은 이 다 틀렸어. 이 말이 어려우면은 자, 선생님 이 말을 이해해봐. fx는 미분 가능해. 실수 전체에서. 그럼 우리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fx는 되게 부드럽게 잘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f의 역함수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니까. at x equal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해. 그럼 이런 게 존재하냐? 라는 얘기야. 존재한다고. fx가 이렇게 그려져. 됐어요? 그럼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근데 f의 역함수는 이 a를 y는 x 대칭시키잖아. y는 x. 그럼 이렇게 그려진 부분은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져서 수직접선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야. 그럼 미분 불가능한 순간이 생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은 결국은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라는 거에 힌트지. 단 주의할 점은 f의 역함수가 x 이꼴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요게 x 이꼴 알파가 아니라 이게 y 이꼴 알파라는 얘기지. 왜? y는 x 대칭시키면은 x좌표 y좌표가 뒤바뀌잖아. 그럼 역함수 뭐 y는 x가 여기에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역함수가 y는 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y는 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x 이꼴 A란 얘기지? 알파란 얘기지? 맞죠? 요런 포인트가 알파란 얘기지. 그럼 이거와 이거는 무슨 대칭이니까? 그렇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게 알파 콤마 별딱지는 여기가 뭐야? 별딱지 콤마 알파란 얘기니까 이 점의 y좌표가 알파란 얘기야. 그래서 원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물론 관련이 있어. 근데 원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역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더 많이 보고 있는 형태들은 아이고 번호를 이게 안 매겼네. 여기 2였으면 좋겠다. 2.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냥 필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두 번째. 그냥 변곡접선이 아닌 접선. 변곡접선도 안 그려줬는데 그냥 접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접선. 일반적인 접선. 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일반적인 접선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접선을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교점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접선이죠. 일반적인 접선. 일반적인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일반적인 접선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는 점을 교점인데 그럼 이 점은 정확히하게 교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접점도 교점에 들어가니까 그냥 접점 아닌 교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이런 교점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접점 아닌 교점이 갖고 있는 특징.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의 x좌표를 x 이퀄 알파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접선도 그냥 y는 gx라고 쓰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일단 알파에서 함수값이 같은 거지. 그쵸?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교점은 그럼 F알파와 G알파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fx 이꼴 gx라는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실근 중 알파가 있는데 보통 다항식에서는 이 알파가 한 실근의 형태로 갖는다. 한 실근의 형태로 갖는 게 우리가 이제 교점에서 나오는 값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 이과 친구들은 다항식보다는 초월함수식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한 실근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이 더 좋냐면 이 알파 앞뒤로 f와 g의 대소가 바뀌어. 알파 앞뒤로 f와 g의 대소가 바뀌어. 그러니까 알파보다 조금 작으면은 누가 더 커? 그렇지. g가 더 크고 알파보다 조금 더 크면은 f가 더 큰 거지. 함수값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쓸게요. 알파 앞에서는 또는 뒤에서 알파 앞 뒤로 뭐가 바뀐다? 그렇지. 대소가 바뀐다. 이렇게 느껴주면 좋겠어요. 보통 수능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 많이 주어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x 이꼴 알파 앞 뒤로 대소가 바뀐다. 그게 교점이 갖고 있는 특징이지. 근데 자, 아이고야, 그냥 접선이요. 그냥 스치듯 접하는 접선.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접선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그은 접선, 이 gx, 이게 스치듯 접하는 접선, 그냥 접선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알파의 특징은 천천히 할게. 알파에서 함수값도 같지만 당연히 접점도 교점이니까. 근데 뭐까지 같냐면은 접점이니까 미분계수까지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미분계수까지 같다. 그렇기 때문에 fx 이꼴 gx라는 방정식의 실근 중 알파가 있는데 다항식에서는 무슨 근으로 갖는 거야? 그렇지. 중근의 형태로 갖는 거야. 물론 사중근 형태로 가질 수도 있지. 뭐 육중근. 아무튼 짝수중근이야.
중근의 형태로 갖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과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알파 앞뒤로 대소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알파 앞에서도 F가 크고 알파 뒤에서도 F가 더 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더 좋냐면 알파보다 작은 거를 집어넣었을 때 F와 G의 함수값의 차와 알파보다 큰 거를 집어넣었을 때 이 대소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더 낫겠죠. 즉 x 이꼴 알파 앞 뒤로 대소가 안 바뀐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겠지. 맞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교점은 한실근의 형태로, 접점은 중근의 형태로. 이건 문과 애들은 당연히 기계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우리 이과 친구들은 거기를 뛰어넘어 이 알파 앞뒤로는 교점을 갖는 이 점 앞뒤로는 F와 G의 대소가 바뀌고, 접점은 앞뒤로 대소가 안 바뀐다. 예, 그게 우리 일반적인 접선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번호를 하나를 밀렸구나. 세 번째, 이게 3번이에요. 변곡접선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 결국은 이제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거든?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위로 볼록 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우리는 무슨 접선이라고 한다? 변곡접선. 그 다음 어떤 선생님은 뚫고 지나가는 접선,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이 변곡접선은 수능에 참 많이 나왔어. 그리고 특히 변곡접선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준킬러 이상의 문제가 되는 거지. 또는 최근에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15, 16번에서도 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 변곡접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당연히 이 알파 변곡접선의 접점 또한 당연히 뭐인 거야? 그렇지, 교점이야. 접점은 무조건 교점이야. 그러니까 알파에선 당연히 함수값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같아야 돼. 미분계수도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x 이꼴 알파가 변곡점이잖아. 그럼 알파에서의 이계도함수는 당연히 0 된다? 맞죠?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x 이꼴 알파에서 변곡점을 가지면은 결국은 f2' 알파는 0이고, 여기 이 g2' 알파 또한 당연히 이게 gx자. 이게 gx. 직선. 이거는 곡선. 그럼 이 직선을 두 번 미분하면 당연히 0 되는 거지. 0 되는 거.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성립하게 돼. 그러면 결국은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도 방정식. 자, fx 이꼴 gx라는 이 방정식에 실근이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 중 알파가 있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 중 알파가 있는데, 다항함수에서는 당연히 3중근의 형태로 갖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홀수중근 형태로 갖게 되는 거지. 3중근, 5중근. 근데 뭐 5차 이상은 잘 안 나오니까 3중근의 형태로 갖는다라고 익혀두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알파 앞뒤로도 대소가 바뀌어. 이 알파 앞에서는 직선이 더 크잖아. 그래서 알파 뒤에서는 곡선이 더 크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세히 써드리면 이렇게 되겠네. F 알파 마이너스 G 알파 마이너스 F 알파보다 조금 큰 거 집어넣었을 때의 대소가 뭐한다. 대소가 바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근데 이 말보다는 한글로 x 이꼴 알파 앞뒤로 대소가 바뀐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은 우리가 교점, 그냥 접선, 스치듯 접하는 접선, 그다음 병곡 접선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냥 교점하고 뭐 여기다 같이 그릴게요. 그냥 교점도 앞뒤로 부호가 바뀌는데 얘는 그냥 한 실근의 형태고, 근데 병곡 접선도 앞뒤로 부호가 바뀐데 여기는 3중근의 형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접선은 중근의 형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뭐.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가 fx라는 식을 세울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은 결국은 3차 함수, 그냥 3차 함수 x-1, x-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세워버리는 거지. 맞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3중근 형태로 여기가 1, 3을 갖게 되면은 여기는 세제곱 이렇게 3중근 형태로 하는 거지. 이게 왜냐면 이게 병곡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근의 개수 또는 식 세울 때 많이 필요하지만, 요거 말고도 병곡 접선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더 있다라는 얘기지. 세 번째. 자, 잘 들어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잖아. 그치? 이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뭐해져? 그렇지. 작아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 점 찍고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데, 아래로 볼록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는 거야. 그렇지. 커지는 거지. 그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병곡 접선 찍고 다시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저 병곡 접선 근방에서 근처에서 최소가 되는 순간, 또는 어쩔 때는 최대가 되는 순간, 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이해하셨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근방에서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순간이 이 순간이지. 이거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작게끔 만들어낼 수는 없다란 얘기야.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사실 뭐와 같냐면은 도함수와 같은 얘기지. 일반적으로. 맞죠? 그 다음에 근방에서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극값을 갖는 순간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 말이 다 되는 거지.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근방에서 최대 최소,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극값을 갖는 순간, 도함수가 근방에서 최대 최소의 순간, 도함수가 극값이 되는 순간, 이게 다 같은 말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자, 일단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괜찮아.
근데 또 보여줄게. 근데 이왕 써놓은 김에 여기까지는 그럼 써놓자.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경계, 접선의 개수의 경계. 자,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됐어요? 그래요. 선생님이 지우고 일단 써봐. 자,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변곡접선을 이참에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함수를 그려놨냐면은 정확하게 식으로는 y는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그려놨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요 네 번째 식을 보시면은 a, fa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움직여 가냐면은 접점들을 움직여 가는 거지, 접점들을. 그럼 이 접점들을 움직여 가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접점이 원점 지났네, 좀 전에. 됐습니까? 그럼 접점을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얘기야. 다시 이 a 값이 변하면은 접점이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얘기지, 접점을. 그 다음에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어이구, 내가 더 빠르네. 그러면은 이 접점들을 움직여 갈 때 이 접선의 기울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왜? 위로 볼록하니까. 그러다가 요 변곡접선 딱 긋고 찍고 원점에서 그은 접선 딱 찍고, 맞죠? 이 접선을 딱 찍고 다시 기울기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순간은 당연히 이 함수에서는 당연히 그치, 변곡점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이 기울기가 가장 작게 되는 거지. 되세요? 자, 이제 이 말이 뭔지는 아시겠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이 근방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보일라나 모르겠네. 4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 그래서 무조건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근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처.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네 번째 걸로 넘어갈게. 네 번째 걸로.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의 경계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접선을 몇 개나 그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야. 아유, 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다. 잠깐 멈춰놓고. 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 그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일단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여기 위로도 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저기로도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맞죠?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가 힘든 분들은, 자,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은, 첫 번째, 이게 볼록하잖아. 그럼 볼록성 밖에 있는 곳에서는 접선을 항상 2개 그을 수 있다. 맞죠? 여기서는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접선을 못 긋는 거지. 그러니까 점을 품고 있으면은 곡선에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색, 요쪽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있죠.
빨간색 부분하고 이게 파란 아이고 이 파란색 부분 위로 블록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 블록한 부분 밖에 있으니까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어.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이 예를 들어 영원히 있다면 두 개를 그을 수 있지만 이게 변곡점에서 잘렸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그을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그렇지. 3개 그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다 3개 그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은 접선을 이제 자 빨간색을 바라보고 하나 이쪽은 못 긋는 거지. 빨간색만 바라보고 이쪽은 그을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파란색은 품고 있으니까 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밖에 못 긋는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게 바뀌는 순간이 요점이란 얘기지. 그게 바뀌는 순간이 요선 이 변곡접선 이 변곡접선을 지나가 버리면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빨간색을 바라보고 요렇게 하나 두 개를 그을 수 있고 파란색을 바라보고도 그을 수 있는데 그게 이쪽으로 그었을 때 변곡접선하고 일치되니까 당연히 여기도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되니까 빨간색을 바라보고 두 개, 파란색을 바라보고 그어도 아까 그놈이 돼버리니까 두 개만 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다 두 개 그을 수 있고 그럼 변곡점에서만 한 개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개야? 여기는 당연히 이게 이제 3개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여기서 3개. 진짜 근데 이걸 잘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 난 괜찮다라고 하거든. 어차피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샤프를 딱 들고 이 지금 보이나? 이게 샤프야. 샤프를 딱 들고 이 접선이잖아. 그럼 이 접선들을 움직여 버리는 거야. 접선을 움직이다 보면은 이 점을 몇 번 치는지를 보면 돼. 저 점을 몇 번 친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 점을 칠 때마다 접선을 긋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아이고, 이게 또 뭐니까 안 먹히네. 됐다. 벌써 한 번 쳤는데 봤는지 모르겠네. 자, 이게 느껴지나? 너희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샤프를 움직여 보면 돼. 봐봐, 한 번 쳤잖아 벌써. 그 다음에 또 한 번 치잖아. 그럼 이렇게 접선 그을 수 있다는 얘기고 내려오면서 또 여기를 한 번 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접선을 하나 둘 그렇지 세 번 그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3차에서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데 만약에 외우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 자,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이렇게 접선을 생각해 보면 돼. 그럼 내려가면서 한번 치지. 그 다음엔 다시는 영원히 안 친다라는 얘기지. 저 점을 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쭉 당겨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쭉 당겨오는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선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 그렇죠.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경계가 바로 변곡접선이다. 됐습니까? 물론 뭐 절편에서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점근선은 좀 신경 써야 돼. 점근선은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 하나의 예제를 풀게. 자, 이거 멈춰놓고 어디 갔어 마우스. 자, 봐. 이걸 한번 풀어보자.
A,0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물론 이건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테크닉으로도 풀 수 있는데, 밖에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은 병복 접선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 대신 y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제곱 그래프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쟤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 자, x가 무한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려야 돼. 잠깐만. 이쪽으로 좀 이렇게 그려야겠다. 틀린 건 아닌데, 얘를 그리시면은 그냥 한번 해볼까? 도함수를 구하시면은 이게 x 플러스 1 익스포넨셜 x승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져.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를 구하시면은 이게 x 플러스 2 익스포넨셜 x제곱이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변곡점을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 그리고 요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변곡 접선을 그려놓게. 왜냐면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의 경계이기 때문에. 알았죠? 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a,0이라는 점이 있어. a,0. a,0은 당연히 x축 위에 있는 점이겠지. 그럼 a,0에서 여기에 그을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요 빨간색은 위로 볼록하고 파란색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야. 그러면은 자, 요 점에서 접선을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그럼 당연히 이 빨간색을 바라보고 그을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바라보고 그을 수 있다라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요 점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반대쪽을 바라보고 그을 수는 없어. 그게 바로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은 접선이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면은 요 점은 2개 그을 수 있는 거지. 그 잘 안 느껴지면은 자, 그래프가 뭐 영원히 그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아이고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서 점근선부터 시작하겠지. 그럼 접선이 와 점근선부터. 그럼 여기 점근선은 칠 거 아니야. 그 다음 내려왔어.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치겠지. 이게 변곡접선이고, 그 다음 내려가면서 또 한번 치겠지. 그럼 2번 쳤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2번 치고 그 다음엔 칠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2개 그을 수 있고. 근데 이 점은 한 개야. 이 점은 한 개야. 이 점은. 왜? 여기서는 빨간색 바라보고 하나, 파란색 보고 하나, 서로 다른 게 되겠지만 이 점은 크게 겹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점들은 파란색을 바라보고 그을 수가 없어. 누구만 바라보고. 빨간색을 바라보고 이쪽으로 그어지는데 그건 무슨 선이야?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연계가 되는 거야.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는 파란색 자기 자신한테 그을 수 있고, 빨간색을 바라보고 그은 건 점근선이니까 여기는 한 개인 거야. 자,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파란색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몇 개야? 그렇지.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은 결국은
이렇게 타고 오다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상이 되는 거야. 여기보다 클 때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 경계만 찾으면 되는데, 이 경계는 얘가 무슨 접선이야? 그렇지. 병곡접선의 무슨 절편이라고 하면 돼? X절편이라고 하면 되지. 그럼 병곡접선은 병곡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그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병곡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아이고 x 마마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이지. 어이구.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묶으면은 여기는 x 플러스 2고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4가 되네.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당연히 x는 얼마일 때야? 그렇지. 마이너스 4일 때지. 그러니까 이 눈금이 마이너스 4네. 이 눈금이 마이너스 4야. 그래서 답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A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물론 선생님이 너희들 꼭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아니, 이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냐라는 거에 따라서 뭐 이건 A값의 범위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지. 근데 최소한 이 접선이 병곡접선이 뚫고 가는 접선이자, 맞죠? 이 함수의 접선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함수 위에서의 접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접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계 중에 하나라는 것은 당연히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 병곡접선에 관련된 테마들은 더 많이 풀어야 돼. 사실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다른 강의로 이제 이해력도 선생님이 찍었는데, 이해력이나 이 병곡접선에 관련된 테마들은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와.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산으로 문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연산으로 문대면은 되게 풀이가 길어. 근데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산으로 문대다 보면은 사실 뭐 굳이 병곡접선 알아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단 한 문제를 푸는 수능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연산으로 문대도 상관은 없지. 근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15, 16번에서 나온다면은 우리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병곡접선에 대한 발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은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문제 많이 풀 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